자, 새로운 저항선 적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가격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죠. 누가 봤을 때는 4%가 뭐가 어마무시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더리움은요 시총 2위의 메이저 오브 메이저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저 코인들은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플러스 마이너스 3%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과 떡락을 보거든요. 여러분도 요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 상승장이 다가갔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막 10% 이상도 가버리잖아요. 평상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이 갈 때는 3% 이상 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슈퍼 상승장에서는 막 10% 이상 가면 엄청 많이 상승을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스테이킹 했던 물량을 언스테이킹이 가능하게 하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입금을 하는 걸 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송금하고, 이게 은행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POS로 전환한 이후에 시작을 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 언스테이킹 되면 물량이 막 빠져나오기 때문에, 막 언론 매체에서도 물량이 얼마큼 빠져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이 갈 것이다, 하락이 간다, 다들 조심해라, 미리 막 손절해야 된다, 익절하고 나가야 된다, 뭐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를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추측들은 다 소용이 없다. 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스테이킹 돼 있던 물량, 뭐 이자 받고 있던 물량 바로 빼버려가지고 나 빨리 팔아버려야지, 나 지금 빨리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드디어 됐으니까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을 빼서 여기다가 던진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한 주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더리움이 무슨 잡코인도 아니고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POW 방식에서 POS 이더리움 2.0이 자리를 완벽히 자리 잡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고, 오히려 이렇게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더리움이 이제는 완전히 POS로 전환이 돼서 새롭게 출범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 정부로 따지면 이더리움 정부가 과거의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3, 14, 15 변곡점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변곡점이에요. 비트코인 변곡점으로 제가 수개월 전에 잡아놨는데 분석을 해놓은 거죠, 미리. 4월 13일, 14일. 근데 우연찮게도 항상 변곡점에는 뭔 일이 생기거든요. 비트코인이 뭐가 됐든, 뭐 은행이 파산을 한다든지, 최근에 잡아준 변곡점에서는 은행 파산. 근데 이걸 보니까 요번에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날짜가 제가 분석한 변곡점과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어제부터 저항선인 260만원, 원화 기준에서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60만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좋은 일이에요. 박수. 정말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선이라는 구간은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구간은 정말 울고 웃는 구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항선, 말 그대로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뚫어주면 잘 갈 텐데 뚫지 못하면 하락으로 가버리는, 맞고 떨어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런 저항 구간인데, 이 이더리움은 260만원이라는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갔다는 소리예요. 다만 거래량을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해외 거래소도 기준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평균적인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바램으로 생각을 하자면 개미들이 많이 따라붙지 못했다, 투자를 못했다, 관망하다가 놓쳤다라는 거에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매수만 붙어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잠깐 보자면 잘 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면 아마 이더리움은 더 큰 상승으로 갈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지만 뭐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락을 계속 염두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 방향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260만원 저항선 돌파를 했죠. 자, 260만원 저항선 돌파를 했으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이 갔을 때 원화 기준 260만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다. 횡보를 하든 맞고 튕겨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든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260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260만 원에 무너졌어요. 자, 무너졌는데 단기로 잡아줬을 때 240을 보시면 될 거다. 20만 원 간격으로 잘라보면 되거든요. 요번에 이더리움 분석이 특이한 거는 뭐냐면 20만 원 간격으로 많이 잘라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차트가 계속 그렇게 가니까. 자, 만약에 260만 원이 무너졌는데 240만 원을 유지를 해줍니다. 여기가 240만 원인데 유지를 해줘. 자, 이거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것도 아직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살아있다. 다만 260만큼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막 300 넘고 400 가고 500 가고 이런 거는 260만 원 자리를 유지를 해줬을 시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갈 수 있는 거고 이어져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 240만 원까지 260이 무너져서 240에서 버티고 있는 거는 다시 260에 들어와서 다지는 모양새, 갭을 메꾸는 패턴이거든요. 사람들 불러 모으고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240 이하로 무너졌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죠. 다음 상승을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220만 원이라는 구간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결국에는 220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는 220만 원 라인들을 유지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못 갔던 거거든요. 보시면 220만 원 유지 잘 해줬을 때마다 항상 고점을 때리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돌파를 할 때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동안 길게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260만 원을 터치해주는 모양새 나오고 심지어 이번에는 상승까지 갔다. 예, 다행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래 이제 뭐 198만 원 약지지선이라든지 뭐 16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내려오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무너지고 뭐 이때쯤 봐도 됩니다. 제가 그때 되면 편집본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260만 원 저항선을 넘겼으니까 새로운 저항선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자, 새로운 저항선 적어 놓으세요. 제가 차트 분석해서 알려주는 가격들은요, 안 적어 놓으면 손해예요. 310만 원, 320만 원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분석을 한 가격이에요. 이미 뭐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는 애보이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310만 원, 320만 원을 돌파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격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220만 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 260만 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요, 언제든지 최고점 라인을 때릴 수 있다. 비트코인이랑 좀 달라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만큼 이 정도 올라갔다고 쳤을 때는 비트코인은 최고점을 때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적어도 3,600만 원 이상 혹은 4,200만 원 자리에 올려놔야 고점 대비 어느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220만 원 라인, 260만 원 라인 요 구간만 유지를 잘 해줬어도 언제든지 최고점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2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고, 자, 그런데 이제 넘겼잖아요. 260을 넘겼어. 220을 뛰어넘고 260까지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310만 원과 320만 원 라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최고점 이상 갱신 할 수 있는 구간.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갱신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붙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보시면 루나 때문에 하락한 시즌 보이시죠? 사실상 지금 모든 하락이 루나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급 가속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바닥은 안 왔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루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많이 떨어져봤자 3천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5천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거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루나 사태를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 홍콩 호재, 뭐 이더리움 호재, 뭐 이런 중국 호재들, 일론 머스크 트위터 뭐 이야기들 막 흘러나오니까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10만 원과 320만 원 라인은 유지를 해주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심지어 그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기대가 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겹잖아요. 하락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내년에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원화 기준인데 해외 기준은 조금 달라요.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저항선을 넘은 기간이 좀 있습니다. 해외 차트로 저는 많이 보는데, 해외 차트, 이게 바이낸스 USDT 차트거든요. 테더 차트. 이걸로 봤을 때 기준점을 넘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기대를 많이 한 상황이었고, 지금 현대도 보시면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됐지만 1년 가까이 만에 최고점을 돌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장난 아니죠. 해외 기준으로는 2,563달러를 넘겨버리면 완전 정상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싸움이야? 호재 싸움이야. 어떤 호재가 나오냐에 따라서 로켓 쏘고 날아가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상승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트 이더가 가고 나서 나중 되면요 상승을 못 가고 있는 알트코인도 많을 거예요. 그런 코인들은요 금방 따라가요. 항상 그래 왔어요. 여기서 좀만 더 치고 올라가면 뭐 알트들 슈퍼 상승장 진입하는 거지. 그쵸? 그것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 좀 우려되는 면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원하는 만큼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요게 항상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트의 패턴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가격대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매일같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분석을 하니까 뭐 그때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해외 기준으로 1786불 무너지면 심플하게 봐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면 괜찮고, 이 위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자주 하는데 여기서는 다이렉트로 쏴주는 패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 나가는 거죠. 단기간에. 왜? 쭉쭉쭉 떨어졌으니까 쭉쭉쭉 올라가야 돼요. 개미들 올라탈 시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만 가져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패턴은 좋지 않아요. 원래는 좋지 않은데 밑에서 좀 잡아줬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호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개미들 올라타지 못하게 좀 가주는 것도 뭐 나쁜 패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도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요 점선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분석해 드린 건데,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추전을 하거나 여기를 돌파했을 시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가격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2,200불, 36,000불, 궁극적으로는 31,000불의 별표. 이건데 만약에 31,000불을 넘기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더리움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붙어버린다. 이거는 너무 기쁜 거지. 뭐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서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아마 여러분들 뭐 언론 매체에서 봤든 뭐 방송을 통해서 봤든 뭐 카페를 통해서 봤든 뭐 아니면 단톡방이라든지 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실 텐데,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더리움을 뭐 잡는 종목이 나왔다. 이더리움을 뭐 죽이는 종목, 킬러 플랫폼, 저쩌고 막 다양한 말들이 있죠. 이더리움을 잡기 위해 나온 코인, 이더리움보다 기술력이 좋다, 막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막 설명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구라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만큼이 이더리움 생태계라고 치면요, 나머지 부가적인 애들 다 합쳐봤자 이만큼밖에 안 돼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생태계에 조성하고 있는 개발자들 규모라든지 디앱의 뭐 개수라든지, 심지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디앱은 출시를 많이 해놨는데 사용자들이 없어요. 1사용자들이 1000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더리움은 아니죠.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오픈시, 탈중앙화 거래소들, 유니스와 ENS 뭐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뭐 디파이 서비스들도 많고,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잡으려고 나온 플랫폼들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어떻게든 기생을 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들인데, 이게 와전돼가지고 자꾸만 그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 코인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걸 와전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글이 있죠. 구글인데 누가 개인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구글이랑 비벼보려고 하는 수준이야. 과거에는 비벼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이더리움이 채굴 방식 원래 POW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증명하는 데 있어서 속도도 느리고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수수료가 비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POS로 채굴 방식을 전환하면서 탈중앙화를 포기하면서 생태계 확장에다가 올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 되던 것도 언스테이킹 되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까지 안착을 시켜버렸고, 앞으로 올해 이제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속도 개선, 수수료 감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안정화, 버그 잡는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오래 들어가야 업그레이드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도 뭐 트론이나 다른 코인들처럼 속도가 빨라집니다. 뭐 3초에서 7초 내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더리움 말고 다른 걸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현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상황으로 이더리움이 거의 제왕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플랫폼들이 어떤 변화를 하냐? 이제는 더 이상 이더리움과 견져서 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을 호환하는 쪽으로 가야겠는다. 이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폴리곤이라든지 최근에 트론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그냥 이더리움을 호환하는 쪽으로
적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코인들이 상승을 안 가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그쪽에서 또 다시 발전해서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계속 꾸려가니까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요런 말도 안 되는 이 지식이 없는 말들에 속지 마시고, 항상 이더리움은 점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더리움을 따라잡는 플랫폼이 나오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확률은 있죠. 더 괜찮은 기술력, 더 괜찮은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더리움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 어떤 새로운 코인 나오면. 근데 그게 지금은 힘들어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상황들 나쁘지 않습니다. 뭐 15분 봉으로 봐도 뭐 괜찮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생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갑니다. 피스 가자.